미 의회는 미 국방성에 해외 주둔 미군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제로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군은 현재 새로운 에너지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전문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과 유럽 군대를 위한 가장 큰 군사물자 요충지로 이 기지가 사들이는 러시아의 가스 비용만 해도 연간 약 5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미 하원은 2023년 국방수권법을 심의하며 유럽에 있는 미군 주요 기지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부에 2023년 6월까지 새로운 에너지 계획을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국방부가 2023년 6월까지 새로운 에너지 계획을 수립, 5년 이내에 러시아 가스, 석유 및 석탄의 완전 제로화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군은 태양광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포함 소규모 단위로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는 지역 전력망, 이른바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브라운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해외 미군 기지 유지용 에너지 구매를 위해 일주일에 100만 달러를 러시아에 지불하는 셈입니다. 미군 당국은 또 미군의 해외 군사시설들이 에너지 측면에서 주둔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의회는 또 국방부가 유럽에 새로운 미군 기지를 열 때 에너지 안전과 환경 회복력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미군은 알래스카의 에일슨 공군 기지에서 소형 원자료 시스템을 시험하고 태양 전지판 및 기타 형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 이 지역의 70년 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완전히 독립해 전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 국방성은 모든 해외 기지에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군사 기지 전력망을 민간 전력망에서 분리해 주둔국이 에너지 공급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인민은행 정저우 지점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3천여 명의 예금자들은 경찰에 의해 여러 대의 버스로 강제 연행된 뒤 보증서를 쓰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많은 예금자들이 주중 미국 대사관 공식 웨이보 계정에 도움을 요청했고 과격 애국주의자 샤오퍼농들까지도 무릎을 꿇고 미국의 헌한 인민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나서 댓글창이 매우 활발합니다. 이들 샤오퍼농 중 추억의 5.1514라는 계정이 남긴 메시지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계정은 대사관 공식 웨이보에 처음에는 좋아요를 다는 미국인은 죽는다라고 했다가 다음날은 완전 태도를 바꿔 허난성 사람들을 좀 구해주세요. 탕산에서 구타당한 여성을 구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절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연속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전에 샤오포농이 이제 필사적으로 외세에 칼을 넘겨주고 있다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줄곧 언론을 통해 러시아에는 우호적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중국인들에게 각인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미국 대사관 웨이보에는 허난성 예금자들이 러시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째서 사악한 미제를 찾는가라는 게시물도 보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눈물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라는 댓글에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냥 견뎌라. 다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4월 허난성 4개 촌진은행의 예금자들은 출금이 정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몇 달에 걸쳐 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당국은 묵묵부답이고 오히려 정저우 당국은 건강코드 젠캉마를 변조, 예금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었습니다. 당국은 11일 저녁 15일부터 5만 위안, 약 1,000만 원 이하 예금자에 한하여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만 위안 이상 입금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예금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조치가 당국의 해결 지연을 위한 편법이며 분열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깁니다. 10일 본토의 한 매체는 끝이 안 보이는 결말이 더 무섭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재 권익옹호에 나선 예금자들은 용기를 내어 외신들과 속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금자는 로이터에 경찰, 지역 공산당 간부와 직장 고용주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시위 참가를 하지 못하도록 본인과 가족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재정부서에서 근무하던 한 예금자는 시위에 참여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임해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달 초 중국 국영항공사가 유럽 에어버스로부터 292대의 A320 네오 제트 여객기를 통 크게 주문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는 베이징 당국이 워싱턴에 보내는 노골적 불만 표명 신호로 이런 거래로 유럽의 환심을 사고 미국과 유럽의 결속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대형 여객기 C919가 완숙한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안이라고 분석합니다. C919의 주요 부품은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하며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랑스의 사프란 에어크래프트 엔진의 합작으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의 국제 비즈니스 연구 책임자인 윌리엄 라인 씨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분명 보잉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가 전합니다. 미국 국방대학교 중국 항공우주연구소 소장인 브랜던 멜바니는 베이징이 에어버스를 축켜 세우고 있지만 보잉의 737 맥스나 에어버스의 A320 네오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 로디움 그룹의 수석 매니저인 레바 구조는 VOA에 베이징의 대규모 에어버스 항공기 주문은 중국이 여전히 유럽 투자 유치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의 디커플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유럽은 미국만큼 중국과 단호하게 대결 국면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중국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럽은 미국처럼 중국에 장기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보다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에서 수출 규제 상무차관을 지낸 라인 씨는 중국과 유럽연합의 현재 관계도 마찬가지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서 중국은 러시아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유럽의회 의원 일부를 제재해 중국 EU 포괄적 투자 협정을 무기한 동결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놓고 보잉과 에어버스 간의 17년째 지속 중인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멀바니 소장은 보잉이 미중 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바꿀 힘은 없다며 이번 수주를 실패한 후 보잉은 자사의 발전을 위해 중국이라는 시장의 장기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중국과 타협할 의도가 없다면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